드롱. 얘들아, 적은 거 잘 다 했어. 네. 그런 말 할 것 같아서 내가 미리 다 한 건데. 맞지? 잘 자라. 응. 좋은 꿈 꾸고. 잘 먼저 했어. 아빠. 찍. 이거? 응. 소인이 자꾸 말하려니까. 찍고 긋고 채우고. 찍고 긋고 채우고는 점선 면에 대해 알려주는 그림책이에요. 점이 모이면 선이 되고 선이 모이면 면이 되지요. 면을 채우면 멋진 그림이 되어요. 작은 점에 손가락을 올려보세요. 그리고 쭉 그어보면 선이 되죠. 선을 이어서 만들어진 면을 색칠해 보세요. 점이 선이 되고 면이 되는 과정을 통해 조형 감각이 자라나요. 점 친구들아 모여봐. 옆으로 나란히 점 가까이 붙어봐. 점이 모여서 선이 돼. 반듯반듯 직선, 구불 곡선, 빙글빙글 선을 그어봐. 선이 모이면 면이 돼. 면을 채워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으로 멋지게 칠해봐. 피터르 코르넬리스 몬드리안이 그린 빨강, 노랑, 파랑과 검정이 있는 구성. 헤이그 시립미술관. 몬드리안은 모든 사물을 직선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세로와 가로의 수직, 수평선이 만나 만들어지는 사각형에 기본이 되는 색깔을 채워 넣었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색깔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그리고 검은색과 흰색이었어요. 몬드리안은 이렇게 직선과 기본이 되는 색깔로 채워진 그림을 계속 그려나갔어요. 그것은 조화로운 사회를 원하는 몬드리안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었어요. 피터르 코르넬리스 몬드리안은 추상화의 선구자로서 네덜란드의 화가예요. 다른 화가들과는 다르게 무엇을 표현하기보다는 억제하고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의 그림에는 수직선과 수평선만 남게 되었지요. 빨강 속에 숨어있어. 빨강 속에 숨어있어는 빨강 속에 숨어있는 동물들을 찾아내는 그림책이에요. 빨강 셀로판지로 들여다보면 빨강이 사라지는 마법 같은 책이지요. 동물들이 미술관 그림 속에 숨어 있어요. 빨간 돋보기를 들고 그림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하나씩 발견한 동물과 명화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관찰력과 집중력이 자라나요. 아, 동물들이 사라졌다. 발자국이 모두 미술관을 향하고 있어. 빨간 돋보기를 들고 미술관으로 가보자. 빨강 속에 누가 숨어 있을까? 파란 하늘에 떠있는 빨간 해를 봐. 뜨거운 빨강 속에 누가 숨어 있을까? 작자 미상의 1월 오봉도 병풍 국립고궁박물관. 1월 오봉도 병풍은 해와 달 5개의 산봉우리와 소나무 폭포가 그려진 그림이에요. 6폭의 병풍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조선시대 왕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볼 수 있는 병풍이에요. 해와 달은 왕과 왕비를 5봉우리의 오봉사는 가장 높은 것을 나타내요. 오래오래 영원하라는 뜻에서 소나무나 폭포를 그려 넣었어요. 왕이 일을 하던 곳이나 잔치를 여는 곳에도 병풍을 놓았어요. 또 왕이 행차를 하거나 왕의 관이 놓여있는 곳에도 1월 오봉도 병풍은 함께했지요. 여자가 입은 빨간 원피스를 봐. 어여쁜 빨강 속에 누가 숨어 있을까?
앙리 루소의 숲속에 빨간 옷을 입은 여인, 개인 소장. 루소는 식물원과 동물원에 가는 것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루소의 그림 속 밀림에는 실제로 존재하는 식물이 거의 없어요. 그건 어쩌면 루소의 상상 속에 존재하는 것을 그렸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이 그림은 밀림을 그린 루소의 초기 그림이에요. 식물들이 대부분 위로 향하는 초록색 잎들로 채워져 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루소가 그린 밀림의 식물들은 더 아름답고 복잡하게 표현되지요. 앙리 루소는 프랑스의 화가로 세관원 출신이에요. 그림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지만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그림을 그렸어요. 특히 루소는 밀림에 가본 적이 없지만 밀림을 그린 그림이 아주 많아요. 목에 두른 빨간 목도리를 봐. 따뜻한 빨강 속에 누가 숨어 있을까? 앙리드 툴루즈 로트레크의 카바레 앙바 사되르에 출연하는 부리앙, 툴루즈 로트레크 미술관. 이 그림은 공연장의 주인이었던 부리앙을 그린 공연 포스터예요. 부리앙은 가수이자 코미디언으로 몽마르트르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지요. 포스터에 그려진 표정처럼 성격이 좀 괴팍했다고 해요. 부리앙은 화가 로트레크를 좋아해서 공연 포스터를 늘 로트레크에게 주문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공연장 한쪽에 포스터를 진열해 놓고 보는 걸 즐겼어요. 앙리드 툴레주 로트레크는 많은 화가들의 친구였고 장애를 극복한 프랑스의 화가예요. 어릴 때 사고로 두 다리를 크게 다쳤어요. 로트레크는 공연장의 포스터를 그리기도 하고 술집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이나 사람도 그렸어요. 두둥실 떠있는 빨간 열기구를 봐. 가벼운 빨강 속에 누가 숨어 있을까? 파울 클레의 빨간 풍선. 구게나임 미술관. 공원에서 아이가 갖고 놀고 있던 빨간 풍선을 놓친 모양이에요. 하늘로 두둥실 떠올랐으니까요. 그런데 풍선을 따라서 어디선가 음악이 흐르는 것만 같아요. 음악이 어디에 숨어 있는 걸까요? 아마도 얇게 퍼져가는 색깔 속에 숨어 있나 봐요. 위로 올라가는 풍선을 따라 부드러운 색깔이 퍼지고 그 속에서 음악이 들려와요. 음악이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을 지닌 칸딘스카의 콤포지션이 생각나는 그림이에요. 파울 클레. 파울 클레는 음악을 사랑한 독일의 화가예요. 그림에서 음악을 표현하고자 했어요. 또 클레는 단순한 선과 도형을 이용해서 수많은 새로운 이미지들을 만들어냈어요. 클레의 그림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지요. 악기 연주자가 입은 빨간 드레스를 봐. 하늘거리는 빨강 속에 누가 숨어 있을까? 구스타프 클림트의 음악. 빈 미술사 박물관. 클림트에게 음악은 아주 중요했어요. 베토벤이나 슈베르트의 음악을 그림으로 표현할 만큼 클림트는 음악에 대한 열정을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았어요. 또 음악을 표현할 때 오래된 악기인 리라를 연주하는 그림을 그리곤 했어요. 이 그림은 돌을 이용해서 만든 석판화로 그리스 신화를 보는 듯하지요. 구스타프 클림트는 황금빛 색채로 유명한 오스트리아의 화가예요. 전통적인 미술에 반대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했지요. 사랑과 죽음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클림트의 그림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많았어요. 하지만 20세기 말쯤 그는 아주 인기 있는 화가가 되었어요.
한껏 멋을 낸 아가씨의 빨간 옷을 봐. 두근거리는 빨강 속에 누가 숨어 있을까? 조반니 안토니오 볼트라피오의 젊은 여인의 초상. 스포르체스코스성 고미술 박물관. 볼트라피오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제자 중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볼트라피오의 그림을 보면 왠지 낯익게 느껴져요. 그림 속 젊은 여인의 얼굴 표정은 자연스럽고 편안해요. 또 정면을 향한 몸동작이 아주 안정적으로 보이죠. 뒷배경과 손을 놓은 위치가 조금 다르지만 어딘지 모르게 모나리자를 떠올리게 해요. 조반니 안토니오 볼트라피오는 이탈리아의 화가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그림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지요. 주로 교회의 제단화나 초상화를 그렸어요. 아이가 입고 있는 빨간 바지를 봐. 귀여운 빨강 속에 누가 숨어 있을까? 프란시스코 고야의 어린 마누엘 오소리오 만니케데 수니가의 초상. 빨간 옷을 입은 마누엘 오소리오라는 아이가 까치를 데리고 놀고 있어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 까치를 노려보고 있는 고양이가 있지요. 아이가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 저 고양이들이 까치에게 덤벼들지 몰라요. 아이가 까치와 새장 속 새들을 잘 지켜주겠죠? 재미있는 점은 까치가 물고 있는 명함에 화가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 따로 고야의 서명이 없는 거예요. 프란시스코 고야는 19세기 초에 에스파냐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예요. 그는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민중들을 그림으로 남겼어요. 고야가 그린 그림 속의 깊은 어두움은 다른 화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어요. 부인을 바라보는 아저씨의 빨간 모자를 봐. 포근한 빨강 속에 누가 숨어 있을까?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의 페데리코 다 몬테펠트로와 바티스타 스포르차. 우피치 미술관. 부부가 서로 바라보고 있는 초상화예요. 이탈리아 한 도시의 공작 페데리코와 그의 아내 바티스타예요. 페데리코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작은 도시를 아주 크게 발전시켰어요. 그의 아내 바티스타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림 속 바티스타의 얼굴이 창백한 건 살아있을 때 그린 초상화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페데리코는 오른쪽 얼굴과 눈을 심하게 다쳤지만 옆 얼굴로 초상화를 그린 덕분에 다친 얼굴을 감출 수 있었어요.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는 르네상스 미술에 영향을 줄 이탈리아의 화가예요. 주로 교회의 벽화나 제단화를 그렸어요. 수학적으로도 유명한 그는 원근법을 정확하게 사용했어요. 또 맑은 색채에 당당해 보이는 인물 표현 등 획기적인 그림을 그렸지요. 동물들을 모두 찾았어. 이제 동물원 문을 잘 닫아야지. 열쇠가 어디 있지? 노랑을 찾아라. 노랑을 찾아라는 그림 속 노랑을 찾는 그림책이에요. 사라졌던 노랑이 당김판을 당기면 짠 하고 나타나요. 그림 속에서 색깔에 대한 풍부한 표현을 배울 수 있어요. 그림 속 주인공의 모자와 우산, 베이의 독과 해님을 잃어버린 노랑을 찾아야 해요. 같은 그림이지만 그림 속 노랑은 모두 조금씩 달라요. 나는 어떤 노랑이 좋은지 이야기해 보아요. 모자에서 색이 사라졌어. 꽃을 닮은 노랑아, 나와라.
페릭스 페네온의 초상, 폴 시냐크, 뉴욕 현대미술관. 멋진 양복을 입은 한 신사 뒤쪽으로 미로 같은 배경이 보여요. 마치 빨려 들어갈 것처럼 보이죠. 그림 속 모델은 시냐크의 친구 페크리스 페네온이에요. 페네온은 점을 찍어 그린 시냐크의 그림을 좋아했고 신인상파라는 말을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시냐크가 이 그림처럼 일일이 점을 찍어 그림을 그렸던 이유는 색을 직접 섞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의 눈에서 색이 섞여 보이기를 바랐던 거예요. 폴 시냐크. 폴 시냐크는 프랑스의 화가예요. 모네의 그림을 보고 화가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그 뒤 접물법을 개발한 쇠라를 만나 함께 그림을 그렸어요. 안타깝게 쇠라는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시냐크가 그 뒤를 이어 그림을 발전시켜 나갔어요. 빈센트 반 고흐의 흰옷을 입은 소녀. 워싱턴 국립미술관. 고흐는 아르를 떠나 생레미 정신병원에서의 힘든 시기를 보내고 난 뒤 시골 마을인 오베르에서 지냈어요. 마을의 주변 건물과 사람들, 밀밭 등 모든 것이 그림의 소재가 되었어요. 이 그림도 오베르의 밀밭을 배경으로 그렸지요. 고흐는 생을 마감하기까지 2달여 동안 이곳에서 많은 그림을 그렸어요. 빈센트 반 고흐는 후기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네덜란드의 화가예요. 고흐는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느끼는 대로 그림을 그린 화가이죠. 특히 다른 화가들의 그림, 또 남부 프랑스 아를 지역의 햇빛과 강한 색채가 고흐의 그림을 바꿔놓았어요. 고흐는 살아있을 때 그림을 단 한 점밖에 팔지 못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우산도 색을 잃어버렸어. 활짝 펼쳐지는 노랑아, 나타나라! 데메트리오 코소라의 시골 소녀와 화가. 노란 우산 아래에서 따가운 햇빛을 피하고 있는 화가가 보여요. 그림 그리던 화가는 고개를 돌려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아요. 코소라가 자신이 나오는 그림을 그리면서도 시골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그린 걸로 보아 그가 평소에 평범한 사람들을 그리는 걸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 수 있어요. 데메테리오 코소라는 이탈리아의 화가예요. 넉넉한 시골 풍경을 주로 그렸고 초상화나 우리 주변의 일상적인 모습도 즐겨 그렸어요. 그림 속 모델의 모습들이 아주 자연스럽지요. 배의 돛의 색이 없어졌어. 바람을 닮은 노랑아, 돌아와! 오딜롱 르동의 만에 있는 요트, 개인 소장. 상상력을 표현한 다른 그림들에 비해 매우 평범해 보이는 그림이에요. 하지만 하늘의 구름이나 바다의 물결에서 르동의 화려한 붓터치가 살아있어요. 어떤 모험을 상상하며 이 돛담배를 그렸을까요? 어쩌면 그림 중앙에 회색 돛담배를 탄 사람이 르동 자신일지도 몰라요. 오딜롱 르동은 프랑스의 화가예요. 조각과 석판화로 아주 유명했는데 환상적이고 신비로운 그림을 그렸어요. 특히 눈에 보이는 것을 그린 게 아니라 상상력을 통해 느껴진 그림을 그렸지요. 해님도 색을 잃어버렸대. 자, 그럼 다 같이 노랑을 불러볼까? 노랑아, 어디 있니? 빈센트 반 고흐의 씨 뿌리는 사람. 쿠렐러 밀러 미술관. 이 그림은 고흐가 프랑스 아를 지역으로 간 해에 그린 그림이에요. 바로 이때 동생 테오에게 편지를 보냈지요. 사랑하는 테오야, 나는 따뜻하고 밝은 아르에 왔다.
태양의 빛과 화려한 색, 그리고 흙냄새 속에 내가 서 있다. 이곳은 너무 따뜻해서 가난하거나 우울한 것도 덜 느껴지는 것 같아. 아마 고은은 이곳의 흙냄새를 맡으며 위안을 받았을 거예요. 모두 노랑을 찾았네. 조금 다르지만 우리 모두 노랑이야. 고마워요, 노랑 마법사. 파랑으로 그려볼까? 파랑으로 그려볼까는 여러가지 미술 도구에 대한 그림책이에요. 크레용, 물감, 파스텔, 종이. 어떤 미술 도구를 사용했는가에 따라 파랑의 느낌이 모두 달라지지요. 크레용과 물감, 파스텔과 색종이 등 그림을 그리는 도구는 정말 다양해요. 내가 표현하고 싶은 파랑을 생각하여 도구를 선택해서 그리고 오리고 붙여보세요. 파란색 그림을 그려볼까? 하얀 종이를 쫙 펼치고 반들반들 파란색 크레용으로 동물 친구들이 사는 숲을 파랗게 쓱쓱. 오스카어 슐레머의 야생 동물의 낙원. 개인 소장. 투명 용지에 잉크와 크레용으로 야생 동물들의 낙원을 그렸어요. 생동감이 넘치는 파란색 덕분에 그림 속 생물들의 생기가 넘쳐 보여요. 사이사이에 보이는 흰색과 노란색이 그 생기에 한층 더 힘을 불어넣어요. 마치 무대 위에서 동물들이 연극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오스카어 슐레머는 독일의 무용가 겸 교사이자 화가예요. 무용과 음악, 옷의 세 가지 요소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3부작 발레가 유명해요. 예술의 여러 영역에 관심이 많았지요. 물에 사르르 녹는 파란색 물감으로 하늘이랑 바다랑 파랗게 톡톡. 윈슬러 호머의 노젓는 배. 개인 소장. 물에 녹는 수채화 물감으로 그렸어요.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작은 배가 왠지 조금 위태롭게 보이지만 노를 젓는 사람은 편안해 보여요. 일렁이는 물결은 신경도 쓰지 않는 것 같지요. 파란 바다와 파란 하늘이 맞닿은 수평선을 바라보며 노를 젓는 사람들의 모습이 수채화와 어우러져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윈슬로 호머는 미국의 화가예요. 거친 파도와 폭풍이 이는 바다를 많이 그렸어요. 자연에 맞서는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일상 속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그리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표현했어요. 기름에 스르르 녹는 파란색 물감으로 발레리나 드레스를 파랗게 착착. 에드가르 드가의 푸른 옷을 입은 발레리나들. 오르세 미술관. 발레리나를 그린 그림 중 후기에 속하는 유화 그림이에요. 이전에는 발레리나들의 행동을 몰래 훔쳐보듯이 그렸다면 이 그림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그렸다는 점이 다른 점이지요. 발레리나의 자세나 동작도 너무나 자연스럽고 배경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에드가르 드가는 프랑스의 화가예요. 다른 화가들이 빛의 변화에 따라 느껴지는 인상을 그리려고 했다면 드가는 빛의 변화에 따른 동작이나 자세를 그리려고 했어요. 그래서인지 발레하는 무의를 그린 그림이 많아요. 보슬보슬 파란색 파스텔로 리본이랑 드레스랑 파랗게 쓱쓱. 존 러셀의 헨리에타 라이스. 뉴턴 하우스. 파란색 줄무늬 소매의 드레스를 입은 여자아이가 토끼를 안고 있어요. 아주 부드럽고 포근해 보이지요. 그건 주로 파스텔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이에요. 아이 옷의 하얀 레이스와 머리에 두른 파란 리본이 여자아이를 더욱 사랑스러워 보이게 해요. 존 러셀은 영국의 화가예요. 로코코 스타일의 그림을 그린 것으로 유명해요.
로코코 스타일의 그림은 화려하고 세련된 느낌의 그림을 말해요. 초상화를 주로 그렸어요. 매끈매끈 파란색 종이를 싹둑싹둑 오려서 찰싹 붙이면 앙리 마테스의 푸른 누드 3. 마티스의 그림은 원색으로 그린 화려한 그림도 많지만 종이를 오려 붙여 만든 작업도 아주 유명하지요. 종이 오리기 작업이 시작된 것은 수술을 받은 이후부터 이젤 앞에 서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누워서도 작업할 수 있는 종이 오리 작업을 통해 마티스는 커다란 기쁨을 느꼈어요. 푸른 누드는 모두 4점으로 이 그림은 그중 3번째예요. 앙리 마티스는 프랑스의 화가예요. 피카소, 듀샹과 함께 근현대 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화가 중 한 명이에요. 화려하고 강렬한 색깔을 잘 써서 색채의 마술사로도 불리지요. 피카소와 좋은 친구로 지내며 서로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짠! 와, 멋지다. 파랑, 파랑, 파랑으로 너는 무얼 그려볼래?